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받은 숙제, 정말 오래된 어려운 숙제를 오늘 촬영을 하려고 해요. 이야기의 발단은 제가 굉장히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아스테렌컨 AKXB10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이거 소개했던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저게 뭐야? 싶으실 텐데 이게 뭐냐면요, 고음질 블루투스 수신기입니다. 왜 요즘 아이폰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서 왜 이어폰 단자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냥 냅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안이랍시고 준 꼬다리, 그거 음질이 아주 너무 거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이폰 음질을 미친 듯이 까면서 제가 소개했던 AKXB10입니다. 아스테렌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음질은 뭐 기본은 해주겠지라고 좀 신뢰가 있었고, 무게도 가볍고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뭐 여러모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식으로 이어폰 단자가 점점 없어지니까 이런 제품의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회사들이 많은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숙제는 뭐냐면 요 XB10 말고 이런 종류의 고음질 블루투스 수신기, 핫한 제품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좀 XB10하고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이 두 가지 제품을 빌려주셨어요. 이 하나는 레드손의 ES100 이어 스튜디오라는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넥슘 아쿠아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고음질 블루투스 수신기만 세 종류가 됐어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요, 아쿠아 플러스로 들었다가 XB10으로 들었다가 ES100으로 들었다가 이어폰으로 들었다가 헤드폰으로 들었다가 헤드폰은 또 이걸로 들었다가 저걸로 들었다가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느라고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인간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이 제품들 리뷰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오늘 세 가지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뭐 음질이 중요한 거니까 다른 얘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 세 가지 제품의 리뷰를 준비하면서 제일 난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세 개가 다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라는 문제였어요. 사실 소리나 사용성 면에서 어느 하나가 굉장히 특출나게 뭐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저도 하나를 콕 집어서 이게 괜찮아요 라고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세 가지 다 아쉬운 면은 뭐였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헤드폰 앰프들 있잖아요. 요즘 핸드폰에 이렇게 많이 부착해서 좀 무겁지만 갖고 다니시는 그런 헤드폰 앰프들만큼의 구동력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좀 높은 임피던스 헤드폰을 꽂아줬을 때 충분한 구동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물론 일반적인 뭐 이어폰을 울리기에는 충분하고요. 헤드폰도 이게 울리기 쉬운 애들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포컬 스피릿 프로 그런 것들에 붙였을 때는 그냥 나쁘지 않게 소리를 내줬어요. 근데 좀 구동이 좀 까다로운 제품들이 있습니다. Z1R 같은 경우는 좀 구동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보니까 좀 앙상한 느낌? 제가 예전에 XB10을 리뷰를 했을 때 고임피던스 헤드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리뷰를 했었는데, 넥슘 아쿠아 플러스나 ES100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데는 좀 적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는 일반적인 이어폰 수준은 충분히 울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제품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고음질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비교를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 의견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소리를 들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 의견을 첨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제품 다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SBC 일반 블루투스 연결 말고 다 aptX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기왕이면 소니 LDAC까지 지원을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LDAC 탑재는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제품은 아스테렌컨의 AKXB10입니다. 심플하고 버튼입니다. 옆에 사이드에는 요 트랙 넘기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단자는 3.5mm 일반 단자와 2.5mm 밸런스 단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볍고, 세 가지 제품 중에는 스펙상 표기된 배터리 타임이 제일 짧습니다. 5시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중에 제일 짧아서 5시간인데 제가 뭐 5시간 이상 연속으로 음악을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크게 고민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레드손의 ES100. ES100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이나 카페 이런 데서 굉장히 핫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제품 궁금하다고 여쭤보신 분들 많았고, 뒷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클립, 옆면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과 여기 트랙 넘기는 버튼들 있고, 스펙상 표기된 배터리 타임 가장 길고요. 14시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3.5mm, 2.5mm 단자 다 갖고 있고요. 얘의 진짜 큰 특징은 뭐냐면 앱인데요. 그 스마트폰에 앱을 깔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조작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세세한 조정 같은 거 해가면서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ES100이 아주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면 여기 링이 이렇게 반짝반짝 뭐 색깔이 좀 바뀌면서 반짝이거든요. 이게 색깔에 따라서 현재 샘플 레이트를 말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넥슘 아쿠아 플러스입니다. 첫인상은 무선 충전이 돼? 무선 충전하는 제품이다 라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었고,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알루미늄인가? 스테인인가? 단단한 느낌이 나고, 볼륨 다이얼 같은 경우는 요 라이터 같은 느낌. 단자는 3.5mm 단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쿠아 플러스가 자랑하는 기능은 업샘플링 기능인데, 업샘플링이 ES100도 돼요. 근데 아쿠아 플러스가 유난히 좀 자랑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들리는지 그것도 이따가 실험 때 같이 들어보시기로 하겠고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요게 파워 버튼이자 업샘플링 키고 끄는 버튼이에요. 파워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 업샘플링 기능을 누르면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무선 충전하는 부분이에요. 이 충전 표시 있는 쪽을 이렇게 바닥에 엎어야 돼요. 그래야 충전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받아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방향 신경 안 쓰고 탁 얹어놨더니 왜 충전이 안 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거 충전 표시가 있는 쪽을 잘 엎어둬야 됩니다. 이게 무선 충전이 분명히 쓰는 사람 편하라고 만들었을 텐데 나 안 불편해? 저는 불편했습니다.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역시 이런 제품 구매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소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쫙 미리 떠놨어요. 이게 원래는 제품에 직접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꽂고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데, 제가 어떻게 원격으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들려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녹음을 쫙 했습니다. 어떤 녹음을 해놨냐면요. 일단은 XB10, ES100 세컨드라는 거는 요 ES100이 셋 중에 그 출력 볼륨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ES100의 최대 볼륨으로 녹음을 했는데 조금 소리가 이상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약간 볼륨을 낮춘 ES100 세컨드라고 녹음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ES100 업스케일 기능을 켜고 녹음을 다시 한번 떴고요. 그리고 아쿠아 플러스의 업스케일링, 여러 가지 녹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 핸드폰 노트8으로 출력한 거를 하나, 그리고 아이폰도 녹음을 해놨는데 아이폰은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군으로 또 하나 Q5 헤드폰 앰프, 조금 고출력의 고급 헤드폰 앰프입니다. FIO 제품인데요. FIO Q5를 비교군으로 녹음을 하나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제가 제품들마다 그 녹음된 그 출력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같은 볼륨으로 들으실 수 있게 제가 일정한 볼륨으로 조정을 해놨어요. 같은 볼륨으로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샘플곡은 하나로는 안 될 것 같고 시간은 없고 해가지고 여러 곡을 제가 옴니버스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느낌의 곡을 들으시고 이런 곡에서는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이런 곡에서는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음색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자, XB10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자, 이렇게 XB10 하나 들어가지고 이게 고음질인지 저음질인지 알 분간이 안 되시죠. 가장 최악의 비교군 아이폰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아이폰 들으시니까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두 개 번갈아서 틀어드릴까요?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차이 느껴지죠? 제가 지난번에 헤드폰 앰프 비교해가지고 출력 들려드렸을 때 저는 막귀인가 봐요, 차이가 안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포칼의 소프라 넘버 3라는 굉장히 대형 스피커로 모니터를 하고 있어서 이 차이가 굉장히 좀 쉽게 잘 들리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 스펙이 나쁘거나 들으시는 기기 뭐 핸드폰 이런 거에 그 출력이 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차이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요건 들으시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폰과 비교하면 XB10이 월등하게 해상도 면에서 훨씬 깔끔한 소리를 들려줘요. 스테레오 이미지도 그렇고 확실히 좀 탁함을 느낍니다. 아이폰 쪽에는 확실히 탁함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노트8과 비교를 하면 또 노트8과는 좀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노트8 들으셨을 땐 느낌이 어떠세요? 노트8하고 아이폰하고는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출력 볼륨이 좀 아쉽지만 그냥 볼륨을 약간 감안하고 들으면 음질 자체는 굉장히 저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XB10하고의 비교를 해봐도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차이가 나긴 나네요. 그래도 차이가 좀 나는데 아이폰만큼의 차이는 안 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였고, 여러분 그리고 가끔씩 요새 뭐 음질 좋은 폰 사면은 음향기기 따로 필요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그 헤드폰 앰프나 DAC 사세요.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ES100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오직 너 하나만 알고 내 가슴은 너만 바라고 있어. 이 녹음한 조건은 모든 제품이 똑같아요. 각 기계의 최대 볼륨으로 출력을 받아서 ES100이 출력이 제일 컸거든요. 최대 출력이 ES100이 제일 커요, 실제로. 근데 지금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실망했어요. 디스토션, 세츄에이션,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들려요. 지금 사실 언젠가 우리의 이게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볼륨을 살짝 내려가지고 녹음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ES100 같은 경우는 볼륨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부에 이렇게 디지털 입력받는 볼륨이 있고 아날로그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그 출력 직전에 볼륨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최대로 켰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아날로그 볼륨을 최대로 키지 않고 그냥 조금 낮춰가지고 녹음을 떴더니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훨씬 더 정상적인 소리가 됐죠. 아까 들으셨던 그런 디스토션 같은 건 사라졌죠. 이게 뭔가 볼륨 설정에 좀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최대 볼륨에서 조금 앰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 볼륨으로 하면 어느 정도 크냐면 이거 웬만한 이어폰 다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볼륨을 쓸 일이 없기는 해요. 근데 뭐 헤드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용도로 안 쓰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볼륨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 최대 볼륨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냥 조금 낮춘 볼륨에서도 그렇고 ES100의 소리가 이게 그렇게 왜 그렇게 핫한 제품인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밸런스나 해상도 면에서 XB10이 조금 더 낮게는 들렸습니다. 살짝 비교해 볼까요?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 요 비교상에서는 ES100이 그렇게까지 핫한 제품일 이유가 있나? 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ES100 업스케일링 기능을 켜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업스케일링 기능에서도 막 그렇게 엄청 큰 감흥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업스케일링 기능을 켜고 끄고를 한번 비교해서 잠깐만 들어보자면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업스케일링을 킨 쪽이 조금 더 하이가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겠죠.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근데 고질적으로 ES100은 이렇게 하이를 조금 답답하게 출력을 해주는 걸까? 왜 그럴까? 사실 근데 그런 부분도 음색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AK-XB10이 이거 너무 하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취향 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음질에 막 격차가 엄청 벌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은 아쿠아 플러스 기본 모드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회장님은 좀 어때요? 이상한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알겠고 더 좋은 건 조금 사실 찾기 어려워요. 좋은 건 또 엄청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죠. 요 앞에 ES100을 듣다가 아쿠아 플러스를 들으면 좀 더 시원해졌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들거든요. 요게 어느 정도의 시원함인지 앞에 XB10 앞부분하고 살짝만 비교해서 들어보자면요. XB10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XB10은 차갑고 깔끔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아쿠아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미들 대역이 그래도 힘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것도 역시 그렇게 과하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아쿠아 플러스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쿠아 플러스의 업스케일링 기능을 켜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아쿠아 플러스 업스케일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 자랑할 만하다. 이건 인정. 업스케일링 기능을 켜니까 확실히 조금 아까 미들 대역을 좀 뭉툭하게 밀고 나오던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깔끔하고 엣지 있게 좀 나오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차이인지 살짝 비교해서 들어보자면 아쿠아 업스케일로 시작할게요.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업스케일 끄는 순간 조금 탁해지죠. 들려요? 업스케일링을 끄는 순간 조금 탁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스케일링을 키는 게 훨씬 더 깔끔해져요. 그러면 아쿠아 업스케일링과 XB10은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아쿠아 업스케일로 앞부분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어때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XB10이나 아쿠아 플러스나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차이가 있었다면 이 녹음할 때 소스가 아쿠아 플러스 쪽이 출력이 3대11 정도 조금 크게 나와요. 실제 녹음된 소스는 XB10 쪽이 조금 더 작게 녹음이 된 거예요. 제가 볼륨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들려드려서 차이를 못 느끼셨겠지만 실사용에 있어서 볼륨에 대한 갈증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쿠아 플러스 쪽이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출력이 세기로는 ES100이 제일 센데 ES100은 한 6대11 정도 더 큰데 XB10에 비해서 근데 거기까지 올리면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건 제외. 그리고 Q5 한번 그냥 재미삼아 들려드릴게요. Q5는 가격대도 이런 제품들의 2배 이상 가고 뭐 아무래도 뭐 사이즈도 있고 해가지고 Q5 소리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보세요. 그냥 듣는 순간 그냥 게임이 안 돼. 체급 차이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막 되게 귀 기울여 들어보지 않아도 체급 차이를 너무 쉽게 느낄 수 있는 비교였습니다. 큐5는 나중에 그 큐5랑 비슷한 체급끼리 비교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XB10, EX100, EX100 업스케일링 한 거, 그리고 아쿠아 플러스 업스케일링 한 거, 그리고 아이폰, 노트 8, 피오, Q5까지 여러 가지로 같은 음원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느낌 차이를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비도 좀 받쳐줘야 되고, 여러분 들으시는 장비도 좀 받쳐줘야 되고, 귀에 훈련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이어폰, 괜찮은 헤드폰 갖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들으면 그 차이가 조금 명확하게 좀 더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비교하면서 듣기 편하시도록 제가 이 영상 저 밑에 고정 댓글에다가 몇 분 몇 초에 뭘로 음원을 틀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둘 테니까요. 그렇게 클릭 해가면서 비교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그 차이를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의 결론은 이거거든요. 오늘 비교하는 요 세 가지 제품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음질이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ES100은 최대 볼륨에서 조금 디스토션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요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좀 고주파 대역이 좀 탁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좀 있었고, 요 XB10은 그냥 여전히 뭐 괜찮은 밸런스에 그냥 해상도 괜찮고, 요 아쿠아 플러스도 특히 업스케일링 모드의 출력이 굉장히 뭐 해상도도 괜찮고 느낌 괜찮았어요. 밸런스 괜찮았어요. 세 가지가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뭐 사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질만 놓고 어떤 한 가지를 골라라 하면은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세 가지 제품이 가격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XB10 아니면 아쿠아 플러스를 구매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쿠아 플러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선 충전이 조금 불편하다는 점, 무선 충전 전용이라는 게 이렇게 불편한 줄은 요거 써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은 아니다. 예전에 그 애플워치 쓸 때 좀 불편했어요. 애플워치가 무선 충전만 되잖아요, 전용 충전기로. 그래서 애플워치 쓸 때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USB 포트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아쿠아 플러스가 이게 아마 수입 제품이지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아쿠아 플러스 넥슘이 듣지 않겠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짜잘한 부분에서 좀 ES100 같은 경우 클립이 원래 붙어서 나와요. 클립 같은 경우 이렇게 주머니에 꽂고 다니기에, 휴대하면서 쓰기에 이게 괜찮았고, 주머니에 꽂거나 아니면 가방끈 같은 데 꽂아가지고 제가 백팩 메고 요거 꽂고 이렇게 다니면서 들었었어요. XB10은 이렇게 탈착식 클립이 나와요. 요 철사 같은 그 클립으로 꽂고 좋았고, 얘는 왜 클립 안 줍니까? 아쿠아 플러스 넥슘 회사가 제 한국말 건의를 해봤자 듣지 못하실 것 같지만 클립 안 줍니까? 클립 주세요. 대신에 다이얼 볼륨은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얼 볼륨 좋아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볼륨을 올리거나 내릴 때 연타를 해야 하죠. 저는 다이얼 볼륨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속 시원하게 이게 짱이야 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이 저도 아쉽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모로 테스트를 해봤고 여러 장르 음악을 들어봤고 여러 상황에서 갖고 다니면서 계속 들어봤는데 세 가지 제품의 음질적인 격차가 그리 크지 않더라. 음색적인 차이는 제가 오늘 들려드린 트랙들을 비교해서 들으시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또 즐겨 들으시는 장르하고는 또 어떻게 맞을지,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어폰이나 헤드폰과는 매칭이 어떨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들려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적으로 어떻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청음샵이나 이런 곳에 가면 아스테렌컨 플레이어는 이제 많이 들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비싸긴 하지만 좀 흔한 제품이 됐으니까. 아스테렌컨 플레이어들이 전반적으로 고주파 대역이 굉장히 좀 화사하고 확 열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차갑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는데 XB10도 그런 계열의 비슷한 튜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올려드린 트랙들을 XB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 들어보시고 XB10 나는 좀 차갑고 좀 쏜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런 느낌 받으셨으면 XB10, 아쿠아 플러스, ES100 이런 순서로 약간 강조하는 대역이 높고 조금 낮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고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오늘 들려드린 음원들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그런 차이점을 같이 좀 공감하면서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좀 다음번 좀 다른 테스트 할 때 좀
좀 더 편하게 이것저것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거보다 좀 깊은 얘기, 긴 얘기들은 프로즈DK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